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잇몸 성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었던 것을 상당히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은 잇몸이 많이 주저앉았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치아 색깔의 재질로 이를 메꾸는 방법이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변색이 되고 잘 떨어지고 그리고 그 표면이 그 자연 치아처럼 부드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음식물들이 끼고 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더 잇몸이 더 많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성형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잇몸이 많이 주저앉아서 이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난 경우에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저앉은 잇몸을 그 위치를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치료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입천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위에서 조그만 잇몸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잇몸을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그 콜라겐이나 이식용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재질들을 사용을 해서 그 얇고 많이 주저앉은 그런 잇몸을 다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잇몸이 많이 주저앉았다든지 잇몸이 많이 없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얇다든지, 그래서 치아를 지탱을 할 건강한 그 잇몸이 치아를 지탱을 함으로써 치아가 오랫동안 그 보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을 때 잇몸을 만들어주는 잇몸 성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정반대로 잇몸이 너무 많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이 너무나 많이 그 치아 표면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나 웃으실 때 잇몸이 많이 보이고 치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작아 보여서,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콤플렉스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잇몸이 많이 두껍다든지 너무나 많이 그 양이 많다든지 치아 표면을 그 감싸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선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혈압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약을 드셨을 때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잇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붓는다든지 많이 그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교정을 할 당시에도 잇몸이 너무 많이 부어서 그 교정기를 거의 감싸고 있을 정도로 잇몸이 치아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임산부들 그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임신 중에 잇몸이 많이 붓고 피가 나고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도 간단한 잇몸 치료,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그런 그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 표면을 많이 감싸고 있는 경우에는 뭐 얼마만큼 많이 감싸고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약간은 좀 달라지겠지만 거의 대부분 부분 마취만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이런 기구나 그리고 내지는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그런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잇몸을 절개를 하는, 그래서 치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웃으실 때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예쁜 그런 그 스마일, 그런 예쁜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잇몸을 절개를 하면은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러시는데, 거의 통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거는 상당히 뭐 간단한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분 마취만 하고 잇몸을 절개를 하고 보통 한 3에서 한 5일 정도는 잇몸이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빨갛고
왜냐하면 아직 건강한 잇몸이 형성되지가 않았고 수술 부위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빨갛게 보이는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통증이 있다든지 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잇몸이 많이 보여서 좀 그 거미 스마일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잇몸이 너무 많이 보여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웃으실 때 잇몸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웃으실 때 손으로 막 입을 가리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이제 약간 그게 이제 좀 미관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좀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위에 턱이 이제 많이 바깥쪽으로 돌출이 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치아가 밖으로 이제 돌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웃으실 때 윗입술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인데 이제 뭐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에서는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지금 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형의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양악 수술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 성형의 목적으로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양악 수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환자도 힘들고 부작용도 많고 무엇보다 상당히 많이 그 수술 이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이 많이 보이고 위에 턱뼈가 돌출된 경우에 양악 수술로도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한 잇몸 성형으로 인해 그것을 더 빠르고 더 그 결과가 좋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술, 간단한 수술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모든 것은 부분 마취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윗입술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많이 이렇게 늘려져 있는 그런 그 잇몸 조직들이나 그런 근육들을 살짝 이제 좀 절개를 한 이후에 위에 입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봉합을 해주는 봉합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겠는데 위에 입술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줌으로써 말씀을 하실 때나 웃으실 때 윗입술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통증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한다고 하시면은 거의 수술 시간은 1시간도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결과는 바로 그 이제 만족하실 정도로 결과가 확연하게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잇몸 성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잇몸 성형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할 테고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고 난 이후에야만 제대로 된 치료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잇몸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궁금하시고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주변에 뭐 치과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이런 치주 전문의, 잇몸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잇몸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